즉 중국의 25도 실험도 의미 있지만 산업화를 위해서는 산업 작동 온도에서 초전도성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LK99는 바로 그 현실적 기술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분경제입니다. 섭씨 25도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됐다. 중국 길림대와 상하이 과기대 연구팀이 상온 초전도체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학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LK99 가짜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던 사이 해외 각국에서는 연구를 진행해왔고 중국은 결국 실제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즉 미래 산업의 패권 경쟁에서 누가 먼저 기술을 상용화하느냐, 투자 판도가 어디로 움직이느냐를 가를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의 상온 초전도체 실험이 갖는 과학적 의미와 한계, 그리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LK99 6특허와의 차이, 마지막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이 소식이 던지는 인사이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부자 됩니다. 이번에 중국 연구팀이 합성한 핵심 물질은 레시, 즉 란탄과 스칸듐의 합금의 수소 화합물을 결합한 신소재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무려 지구 중심부와 맞먹는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25도에서 전기 저항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상온 초전도체가 실현된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건이죠. 그 압력은 우리가 생활하는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구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성과는 실험실 안의 초전도체 현실과는 아직 거리가 먼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이 연구가 전 세계 과학계와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상온에서도 초전도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는 것. 이건 물리학의 역사에서 100년 넘게 유지된 통념, 초전도체는 극저온에서만 존재한다를 뒤흔든 실험 결과입니다. 즉 중국은 이번 실험으로 우리는 상온 초전도체를 향해 실제로 전진 중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진 셈입니다. 과학적 성과일 뿐만 아니라 기술 패권과 투자 흐름의 신호탄이기도 한 거죠. 중국 연구팀의 상온 초전도체 그 핵심은 압력이었습니다. 260기가파스칼, 지구 중심부 수준의 초고압을 가해 25도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됐다는 결과를 얻었죠. 즉 온도는 상온이지만 압력은 비현실적 실험실 안에서만 가능한 초전도체였습니다. 반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LK99 6특허는 압력조차 필요 없는 초전도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조건을 극단적으로 높여서 초전도를 만들었고 한국의 LK99는 조건을 완화하면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으려 한 거죠. 어떤 방식이 더 어렵고 혁신적인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 힘으로 밀어붙인 초전도체라면 LK99는 구조로 설계한 초전도체입니다. 그 핵심은 6특허에 명시된 화학식입니다. AABBOCXD. 여기서 납, 구리, 인, 황이 반응해 아파타이트 구조 내부의 구리가 치환되면서 전자흐름 경로가 바뀌는 구조, 이게 바로 저항이 0이 되는 원리 구조적 초전도입니다. 중국은 물리적 압력으로 전자를 강제로 이동시켰다면 LK99는 물질의 구조 자체를 바꿔 자연스럽게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를 만든 겁니다. 바로 이 차이가 실험실 초전도체와 산업용 초전도체를 가르는 경계입니다. 중국의 실험은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LK99의 특허는 현실화의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뉴스에 놀라기보단 이제 세상이 상온 초전도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시그널로 해석해야 합니다. LK99 논란 이후 세계는 한동안 초전도체 연구를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의 실험은 그 흐름을 바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장비와 수치, 재현 가능한 데이터가 등장하면서 초전도 논쟁이 다시 물리 실험 단계로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260기가파스칼이라는 압력은 산업화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수속의 화합물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구조를 모사의 저압에서도 유지되는 수속의 물질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상온 초전도체에 더 가까워질 겁니다. 압력은 한계이자 단서입니다. 중국은 극단적 조건 속에서도 상온 초전도는 가능하다는 물리적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LK99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LK99는 상온, 상압에서도 가능한 초전도체라는 이상적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두 연구는 둘 다 초전도 기술 진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LK99는 산업화를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6월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국 HBM 반도체의 발전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전도 물질 사용을 누군가 제안해 국내 최고 기술 개발자와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자에게 초전도 물질이 반도체와 결합해야 할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중 예시로 초전도 물질과 반도체의 공정 과정에서의 온도가 같아야 한다면서 반도체는 1000도라고 언급했는데 실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 6특허에 제시된 LK99는 600도에서 1000도 사이에서 초전도성을 지니게 하는 세라믹 화합물의 제조 방법입니다. 즉 중국의 25도 실험도 의미 있지만
산업화를 위해서는 산업 작동 온도에서 초전도성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LK99는 바로 그 현실적 기술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초전도체 경쟁에 임하게 들어섰습니다. 미국의 MIT와 하버드, 유럽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중국의 길림대와 상하이 과기대, 그리고 한국의 퀀텀 에너지 연구소까지 모두가 초전도라는 기술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 경쟁이 아닙니다. 차세대 패권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누가 먼저 현실로 구현하느냐.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퀀텀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벌써부터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IBM은 2029년을 목표로 양자 컴퓨터 상용화 로드맵을 공개하며 전 세계 연구 인력과 투자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AI 양자 초전도 3대 기술축을 묶는 산업혁명 프로젝트입니다. 국내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LG전자가 IBM의 퀀텀 네트워크에 공식 합류하면서 AI와 양자 컴퓨팅을 결합한 미래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또한 IBM은 연세대학교에 국내 최초 양자 컴퓨터 IBM 퀀텀 시스템 1을 도입, 국내 연구 생태계의 중심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연결고리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바로 그 연세대 양자산업융합선도단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오근호 회장은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2030년이면 상온상합 초전도체가 상용화될 것이고 그 첫 응용 분야는 양자 컴퓨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IBM이 말한 2029년과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제시한 2030년의 목표가 사실상 동일한 시점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LG전자가 IBM 퀀텀 네트워크의 합류와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연세대 MOU 그리고 신성델타테크의 초전도 사업을 연결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범LG그룹의 양자 컴퓨터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온상합 초전도 기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바로 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그리고 그 기술을 현실화하는 파트너가 신성델타테크입니다. 결국 이 두 회사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이 조합이야말로 한국이 퀀텀 시대에서 주도권을 잡을 유일한 카드입니다. IBM이 2029년을 향해 달려가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2030년을 향해 나아간다면 지금은 전 세계 퀀텀 초전도 시대가 오기 직전의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테마가 아니라 미래 산업의 인프라에 투자할 시점인지 말이죠. 신성델타테크는 상온 초전도 기술을 실현할 산업 파트너, 즉 퀀텀 시대의 키플레이어 될 잠재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기업을 한 주라도 더 보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중국의 연구는 우리 초전도 깨미들에게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LK99 논란 이후 멈춰있던 초전도 논의가 다시 과학적 증거의 무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초전도체는 더 이상 꿈의 물질이 아닙니다. 글로벌 연구와 산업의 한가운데로 복귀한 현실적 기술이 됐습니다. 한국의 LK99는 그 방향을 제시했고 중국의 실험이 가능성을 증명했다면 이제 시장은 점점 그 눈높이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이 양자 관련 학자라는 사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초전도체가 미래 산업의 핵심축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흐름은 이제 세상이 초전도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2023년 7월 세상을 뒤흔들며 등장했던 LK99. 그때는 꿈이었지만 이제는 점점 현실이 되는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 전 세계의 관심이 상온상합 초전도체에 집중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날이 바로 에너지 혁명의 시작이자 우리 인생에서 부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